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 4억 원을 넘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3월의 이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은 4억 240만 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4억 원을 돌파한 것인데요. 네. 3억 원을 돌파한 지는 2년 1개월 만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마어마한데요. 예상대로 강남 지역의 아파트가 이 4억 원 돌파를 견인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은 4억 6,740만 원으로 작년 2월에 4억 원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강북 14개구의 평균 전세 가격은 3억 2,620만 원이고요. 수도권 평균은 2억 8,790만 원, 그리고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2,65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1개월 만에 전세 가격이 1억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전월세 거래 절반이 월세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게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요?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들어서 서울 주택의 전월세 거래가 예년에 비해서 대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3월 현재 서울 전체 주택의 월세 거래량은 16,252건으로 이 전체 월세 거래량 대비 월세 비중이 47.2%에 달했습니다. 네. 이는 2010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인데요. 특히 강남 3구에서는 3월에 거래된 전체 전월세 물량 중 49.7%가 월세였습니다. 이 역시 역대 강남 3구의 월세 비중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것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 외에 마땅한 대체 투자처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이 주택의 월세 비중은 앞으로도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부동산 정책의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네. 아니 뭐 해법이 있나 싶기도 하지만요. 주거난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정부와 서울시의 좀 발빠른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야, 2년 만에 1억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앞으로가 더 걱정이네요.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노숙인들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용불량 노숙인들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서 나섰다고 하죠. 네. 서울시가 시설 노숙인의 신용불량 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에서 3년 미만은 80명, 그리고 3년에서 5년 미만은 190명, 5년 이상이 719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3년 미만 채무자 80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과 저축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인데요. 80명의 신용을 우선적으로 회복시킨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시의 지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지난해에도 시설에 입소한 신용불량자 노숙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용 회복을 지원했었는데요. 한 23명이 5억 원 이상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숙인들이 처음부터 노숙인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대부분의 사업 실패나 명의 도용으로 인한 부채와 과중 체납으로 인해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복잡한 법적 절차로 신용회복 연계 사업이 더욱더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시설 입소자 3,700여 명 중에서 27%가 신용불량자로 조사가 됐는데요. 채무액은 8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신용회복 연계 사업에 신청한 노숙인은 개인 파산과 면책 신청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 밖에도 무료로 법률 교육이나 개별 상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필요한 서비스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 때 이 노숙인들의 자립에는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 듭니다. 네. 자칫 자립 의지가 없는 이들에게는 쓸데없이 신용회복만 시켜주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충분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는 네. 좀 자활의 의지가 있는 이런 노숙인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 채무 때문에 어디에도 종탁하지 못하면서 노숙을 하다가 시설에 입소한 유모 씨의 경우는 2009년에 개인 파산과 면책 신청을 신청해서 2011년에 면책을 받게 돼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을 했는데요. 그 후에 꾸준하게 저축을 해서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고요. 지금은 청소업체의 용역을 위탁받은 관리 책임자로 일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숙인들 가운데서도 이 개인 파산과 면책 신청이나 또 개인 워크아웃 등을 신청하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시의 신용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서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이 통장과 일자리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노숙인들이 채무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단기적인 것 같고요. 네. 좀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들이 지역사회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정말 큰 도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출근길에 보니까 올림픽대로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봄이 왔더라고요.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서울시는 봄을 맞이해서 서울 곳곳에서 봄꽃 축제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 대공원의 호수둘레길에는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이 벚꽃 버스킹과 봄봄 영화제 그리고 청춘일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이 되는데요. 네. 이 석촌호수에서도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공연과 체험 행사 그리고 먹거리 이벤트 등을 즐길 수 있는 석촌호수 벚꽃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5일에는 성동구 금오산의 맨발공원 일대에서 금오산 봄꽃 축제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봄꽃 축제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같이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립 교향악단은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음악회를 다음 달 명동성당 광장과 서초 구민회관 등에서 개최를 하고요.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뮤지컬단의 가족 뮤지컬이죠. 마법에 걸린 7 난장이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무료 음악 행사인 한성백제박물관 사계 콘서트가 열려서 봄의 시작을 알린다고 합니다. 네, 날씨도 따뜻하고 축제도 많고 공연도 넘치고요. 이제 즐기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봄 기운 물씬 풍기는 이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